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코칭 전문가 과정, 기초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적인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학습 코칭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은 이 강의에서 자신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코치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차를 얘기를 하죠. 코치라는 뜻이 영어로 표현했을 때 마차나 마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치의 의미를 보면 목적지를 향해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러닝에서 이제 학습에서의 코칭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목표를 향해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이라는 것은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가 합해져서 학습이라는 것이 되고요. 이 과정 우리는 학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교과 과정일 것이고요. 하지만 익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만이 익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습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은 습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습득의 과정은 어느 하나의 각각의 지식을 습득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학습 코칭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학습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는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과정에서 학습 코칭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리고 학습 코치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학습 동기가 중요하겠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을 학습 코치가 하는 것이고요.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에 맞는 학습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습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익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습자가 설명을 하게 합니다. 학습자가 미리 공부를 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코치가 그것을 듣고 관찰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학습 코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 코칭을 하게 됩니다. 학습 코칭이라는 것이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 코치는 그것을 듣고 관찰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 코치는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체크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 코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타당성과 신뢰성인데 얼마나 제대로 설명을 했는가, 또 설명한 내용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당성 부분에서는 먼저 논리적입니다. 설명할 때에 그 설명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논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이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적입니다. 문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부사력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학습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내용과 같이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신뢰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먼저 창의력입니다. 이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인가, 그 설명이 제대로 되었고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인지력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설득력입니다. 이 설득력은 내가 학습자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설득하는 것이 믿을 만한가, 이런 부분들을 학습 코치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습 코칭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 학습 내용에 따라서 두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념을 잡는 수준과, 그리고 문제를 실제적으로 푸는 장면에서의 수준이 있을 수가 있을 건데, 먼저 개념을 잡는 단계에서 학습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습 코치가 어떻게 끌어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을 뭐 이해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 학습자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단원에서 이 학습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핵심적인 요인들을 찾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 개념을 잡는 단계보다 약간 심화된 문제풀이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단계에서는 학습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를 잘 풀이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학습 코칭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문제풀이에서 틀렸다든지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코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학습 코치는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설명해 보겠니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지, 힌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개념이 필요할 것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만약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힌트를 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실패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몰랐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습자는 어떤 것이 자기가 몰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수정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런퍼리 꿈꾸는 해외 오지의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